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가공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1부에서 그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 프로그램 2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까 1부에서의 연장선이에요. 이제 1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만들긴 했는데 뭔가 메인 영상으로 하기엔 내용이 너무 짧을 것 같은 것들을 지금 모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 전환경, 이건 아주 편안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순차적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뭐가 있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를 들면은, D0.0부터 D0.F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D0.0이 ON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꺼져 있는 비트 중에서 가장 큰 비트는 가장 작은 비트는 뭐가 되죠? D0.1이죠. 선두 비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비트가 꺼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 1을 반환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D0.0, 0.1, 0.2, 그다음에 D0.F가 다 ON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오프된 선두 비트는 뭐죠? 네, D0.3이 오프된 선두 비트죠. 그럼 이번에는 반환하는 값이 뭐가 돼요? 이 D0에서 반환할 수 있는 값은 세 번째 비트인 3이 지금 꺼져 있다 라고 오프되는 그런 선두 비트예요.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간략하게 프로그램 만들었고,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는 D2 있죠? 이 D2가 결과적으로 몇 번째 비트가 꺼져 있는지에 대한 값이에요. 자, 그럼 제가 9번 비트 키고, 자, F 비트 켰어요. 그래도 값은 1 변함이 없죠. 제가 여기서 1을 키면요. 네, 값이 2로 바뀌었죠. 그럼 제가 이번에 4를 키면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현재 가장 작은 선두 비트, 꺼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선두 비트는 2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에 2를 끄면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3이 들어오겠죠. 그럼 제가 3을 끄면요. 4가 켜져 있으니까 이번엔 5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꺼져 있는 비트 중에 가장 선두 비트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초기화, 그리고 찾고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3등분으로 만들었고요.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셜 할 때는요, 시작이 여기에요. D0의 현재 값 있죠. 이 값을 어떻게 해요? K4 M0, 그러니까 D0의 값을요, M0부터 M15까지 써주는 거예요. 앞에 K4가 붙었다는 거는 0에서 16개죠. 16개를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M0에서 15까지 값을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현재 이 값 중에 꺼져 있는 선두 비트 값, 그죠? 오프된 선두 비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D0.5가 꺼져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값을 그대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M 0.0점이 아니죠. M5만 켜지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K16 해서 어떻게 되죠? M0 Z형이니까 제일 처음에는 M0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M0이 지금은 값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죠? M0은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M0부터 바로 붙겠죠. 비접이니까. 바로 붙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M30의 Z0 값이니까 M30을 켜주겠네요. M30을 켜주고 브레이크에서 포문을 나갔어요. 그죠? 브레이크로 포문을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D0.1, 0, 1, 2를 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M0, 1, 2가 켜지겠죠.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시작을 해보면은 처음에 M0, 자, Z0이 0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M0 어떻게 돼요? 0이죠.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이후에 있는, 그죠? 이 이후에 있는 브레이크등을 일절 타지 않고 바로 다음 줄인 increase Z0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Z0은
0은 1이 됐죠.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Z형 1이니까 M1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M1도 켜져 있잖아요. 또 늘어나요? 2. 그럼 자, 이번엔 M2 마찬가지로 안 됐죠. 늘어나요. 자, 3이 됐어요. Z0이 3이니까 자, M3를 가리키고있죠. 근데 우리 뭐예요? 0, 1, 2니까 0, 1, 2까지는 접점이 들어왔지만 3은 지금 오프된 선두 비트잖아요. 그죠? D0.3은 뭐예요? 오프된 선두 비트예요. 잠시만요. 네. D0.3은 이게 바로 오프된 선두 비트예요. 그러니까 M3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다음 단계 진행이 되면은 Z형이니까 M33이 켜지겠네요. M33이 켜지고 포문에서 나가요. 브레이크를 해서 나갔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줄 우리가 이렇게 구한 몇 번째 비트? 현재 0, 1, 2, 3 그죠? 세 번째 비트가 오프된 선두 비트다라는 걸 이제 10진수로 바꿔서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럼 그 반환하는 프로그램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이 calculate인데 여기서 보시면 브레이크는요. 브레이크가 포문이 되면은 브레이크가 됨과 동시에 이 P0이라는 포인터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나간 다음에 어떠한 동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 동작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죠? N코드가 들어왔죠. N코드는 뭐예요? 제가 M33이 켜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이너리로 세 번째 값이다라는 거를 D2에다 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값이라는 거를 M3, M30, M33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걸 D2 해주고, 그럼 D2는 이 값을 뭐가 돼요? 얘는 세 번째 값이야.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를 반환했는데 이 끝에 있는 플러스 1은 왜 하느냐? 라고 하면 당연히 3이라는 거는 몇 번째예요? 0, 1, 2, 3. 그래서 총 4번째 비트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D3의 값인 4가 들어가게 돼서 현재 오프된 선두 비트죠. 오프된 선두 비트는 4다. 라는 네 번째 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프된 선두 비트를 찾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잠시만요. 화이트보드를 켜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데이터 1, 2, 3, 4, 5, 6, 7, 8로 썼다고 칩시다. 이거를 다시 8, 7, 6, 5, 4, 3, 2, 1로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을 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순 정렬이라고 명령을 할까요? 네, 역순 정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거 보통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보기도 하죠. 자, 프로그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시뮬레이터 켜가지고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총 데이터 개수를요 10개로 잡을게요. 총 10개를 잡고 데이터를 써줍니다. 그럼 이제 값이 끝났고 D1000을 다시 0으로 바꾸고요. 자, 그럼 볼까요? D0번지부터 D10번지까지 자 1부터 11의 값을 썼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최초 입력 값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를 한번 계산을 합니다. 자, 카운트 하나 늘어났죠. D1000의 값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죠? 아까 1, 2, 3, 4, 5, 6, 7, 8, 9, 10, 11이었는데 1과 11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카운팅이 7로 바뀌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과 2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다음엔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3과 9의 위치가 바뀌겠죠. 한번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카운팅이 늘어나고 3과 9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럼 다음은 4와 8. 바뀌었죠.
8과 4, 4와 8 위치 바뀌고 마지막으로 6은 이 중간값이니 건드리지 말고 5와 7의 값만 바꿔주면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5와 7의 값으로 아까 보셨던 1, 2, 3, 4, 5, 6, 7, 8, 9, 10에서 어떻게 됐죠? 11부터 역순으로 정렬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니셜 데이터죠. 네, 다시 값을 쓰고요. 이번에도 여러 번 반복 테스트를 하잖아요. 아까처럼 1, 2, 3, 4, 5, 6, 7, 8, 9, 11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먼저 이니셜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뭐 이니셜 데이터는요, 자기가 할 일이 그다지 없죠. 제일 뭐예요? 데이터 개수 있죠. 여기만 좀 확대를 할게요. 데이터 개수 있죠. 이 데이터 개수를 먼저 Z0에다 써줘요. 그래서 총 10부터 시작할 거라는 걸 만들죠. 최대값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데이터 개수에 나누기 1을 해서 이거를 D1000에다가 써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1부터 땅땅땅땅 11이었잖아요. 근데 그 절반만 해야지.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네, 총 절반의 값을 해야지 이렇게 D 역수는 다시 11부터 1까지 정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반의 값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Z1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값이니까 K0으로 먼저 초기화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초기값까지는 설정이 끝났죠. 초기값으로 데이터 개수로 Z0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Z0에다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카운트에 넣고요. 마지막으로 Z1의 값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제 역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캡처를 하고, 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카운트 5가 현재 최대 개수에서 그죠? D2000에서 나누기 2를 한 값이죠. 그거를 지금 D1000에다가 넣었으니까 카운트입니다. 앞으로 절반만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Z0의 값은 앞에서 뭐였죠? Z0의 값은 D2000의 값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10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값은 D0, Z0이 10이니까 네, D10의 값, 그죠? 마지막 번지수의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11이고 그 값을 일시적으로 D100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럼 현재 D100의 값은 뭐가 돼요? 11이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D100의 값이 11로 바뀌었어요. 그럼 D0, Z0과 D100의 값이 동일하니까 뭐가 돼요? D0, Z1. Z1은 뭐예요? 아까 0이었잖아요. Z1은 시작이 0이었어요. 그럼 D0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가장 처음 값, 그죠? 가장 처음 값을 어떻게 해요? 가장 마지막 값에다가 써줘요. 그럼 현재 D0은 1이고 D10도 1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둘의 값이 당연히 11이 아니고 자, 1로 같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저장한 D100의 값, 11의 값. D100의 값을 어디다 해요? 1이 있던 자리에다가 넣어요. D0에다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차례에서 어떻게 돼요? D0은 11이 되고 D10은 이제 1이 된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하면은 D100의 값이랑 D0의 값이랑 동일한 거를 확인하면 이 위에서 있던 모든 동작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Z0은 하나를 빼줘야겠죠? D10을 봤으니까 그러면 D9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를 빼주고 그 다음에 Z1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를 더해줘야죠. D0이었으니까 D1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과 1을 바꿨고 이번에는 10과 2를 바꿀 차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가려진 한 줄은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를 1 업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한번 하게 되면은 네, 1과 11이 바뀌었죠? 잠시만요. 아까 프로그램을 좀 몇 번 테스트를 하면서 잘못 썼나 보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이니셜 데이터를 해주고
이니셜 데이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1과 10을 바뀌었고요. 자, 두 번째 10과 2가 바뀌었죠. 세 번째 당연히 3과 9가 바뀌겠죠. 3과 9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네, 마지막으로 역순으로 정렬이 끝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XCHG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 명령으로 이 둘의 값을 뭐 저희 범위만 똑바로 설정을 하면은 쭈루루루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이제 알아보기 쉽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수정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준비한 프로그램의 설명은 끝났습니다. 예,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